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인 원 O의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O에다가 그은 접선을 L과 M이라고 하고, L과 M이 만나는 접점이 B하고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고, 직선 AP가 어쩌고, 말이 항상 길어요. 근데 거기까지 놓고 보면 지금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었냐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었는데, 저기 지금 B가 접점이고 그 다음에 L이 접선이고 접선이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 지날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쯤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O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선분 BO의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12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원래는 별로 거기다 보조선 갖다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갖다 이어가지고 저 선분 AO의 길이를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판정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12제곱이랑 3루트 2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선분 AO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우선은 9루트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 BC, 지금 여기 있는 요 점, 그래서 교점이 하나 또 생기잖아. 그래서 이 교점을 만약에 D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D가 있고, O에서부터 C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으면은 삼각형 BOC가 2등변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접점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니까 여기도 뭐가 될 거냐면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 12하고 3루트 2 갖다 곱한 거.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갖다 곱한 게 선분 BD의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선분 BD의 길이 하고 선분 AO의 길이 9루트 2 갖다 곱한 거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여기가 4가 된다 라고 하는 걸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저 BP가 원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에다 이었을 때 저 각의 크기 하나가 이렇게 90도가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분 BD하고 선분 DC가 길이 같은 거예요. 닮음이거든. 왜냐면 D에서 원점으로 그 다음에 C에서 P까지 갖다 이어서 만들어준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선분 BD가 4고 선분 CD도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아까 그 사인 값들의 B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인 BPQ, 그 다음에 하나는 사인 QPC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BPQ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QPC가 어디에 있냐면 아래쪽에 있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값의 B가 3대 1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조그만 그림에서 돌려보려니까 되게 짜증나기는 하는데 지금 저 베타라고 하는 각이 호 Q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베타예요. 그리고 지금 알파는 호 BQ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어디도 알파가 되는 거냐면 여기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각으로 갖는 삼각형 BQC를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 사인 값들의 B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저 삼각형 BQC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인 베타분의 누가? 대응되는 선분 QC의 길이가 사인 알파에 대응되는 선분 BQ의 비리 이 두 개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선분 QC 곱하기 사인 알파하고 선분 BQ 곱하기 사인 베타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값의 비가 아까 위에서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3대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3대 1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선분 QC와 선분 BQ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 돼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선분 QC의 변의 길이가 여기가 K면 선분 BQ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K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뭐 당연히 그 알파 베타를 그 두 각으로 하는 삼각형이니까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각 잠깐 지워버릴게. 파란색으로 여기 하나의 각의 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각형 BQCP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가 뭐가 될 거냐면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냐? 선분 BC의 길이 알죠? 아까 8인 거 구했잖아. 이게 3K이고 여기가 K죠. 만약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뭐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코사인 값만 알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 적용해가지고 저 변의 길이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하고 봤을 때 지금 삼각형 BCP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P. 선분 BP의 길이는 6루트 2, 여기 각의 크기 하나를 세타라고 놨고 얘가 8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선분 CP의 길이는 8, 8에 64. 6루트 2의 제곱은 6루트 2의 제곱 72에서 64가 갖다 빼는 거죠. 그래서 선분 CP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삼각형 BQC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필요한 건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BQC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 8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2K 3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선분의 길이들 다 구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요 삼각형 BQC의 넓이니까 2분의 1 AB 가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K 값을 방금 구했기 때문에 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의 개념이 되게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삼각함수 문제보다 더러워요.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그림 안에서 알파 찾고 베타 찾고 세타 찾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고 또 뭐 조금 귀찮기는 한데 근데 그런 패턴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 나오긴 나올 거다. 수능에.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떤 법칙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잘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갖고 왔죠? 네. 비가 무섭게 내려요. 네. 자, fx입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인데 gx는 절대값 fx에서 x제곱을 갖다 빼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fx 제곱에다가 x 세제곱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으니까 gx를 구체적인 식으로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첫 번째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서 x제곱을 갖다 뺀 거,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다가 x세제곱을 갖다 더한 거.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함수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함수 gx는 x 이퀄 b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x 이퀄 b에서. 그리고 gx 이퀄 제로는 음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근데 지금 x 이퀄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저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그 미분 불가능의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뒤쪽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2차 함수 제곱하고 3차 함수 더하면 어쨌든 4차 함수잖아. 그냥 저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4차 함수는 0보다 큰 쪽에서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 이퀄 b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이 0에서 그러든지, 왜냐면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니면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그 절대값을 씌워서 x제곱을 빼는데, 지금 x 이퀄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만약에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요, 왜냐면 함수가 0보다 클 때하고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는 거고, 그 접어 올리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x가 제로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은 그 또 다른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까? 확률론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서 문제를 내겠냐? 이 해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래서 혹시 x 이퀄 제로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부터 쭉 나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계산을 해.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죄다 모순이 생겨가지고 x 이퀄 제로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없군. 그러니까 그건 분명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 거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어차피 답은 하나로 한정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는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 같아, b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하고 쭈르륵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x가 0일 때 미분이 가능했던 건가 라고 하는 걸 다시 돌이켜보는 과정은 시험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수능 끝난 다음에 안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왜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초보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15번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 이퀄 b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b가 0보다 작다가 확정은 아니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x 이퀄 b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x 이퀄 제로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냐면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위에다 0 집어넣은 거랑 아래다 0 집어넣은 게 값이 같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절대값 b가 나오고, 아래다 0 갖다 집어넣게 되면 b제곱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가정했잖아. b가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b제곱이 마이너스 b니까 b제곱 더하기 b가 0인 거고, b로 묶어주면 b 곱하기 b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b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b는 0보다 작다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b 값이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좀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추가해주면 절대값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x세제곱을 더한 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게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었고 x 이퀄 제로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은 해야 돼. 근데 이 gx 이퀄 제로가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 이전에 지금 x 이퀄 b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b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요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x제곱 더하기 ax-1이 축보다 계속해서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x축이랑 한 번만 만나는 녀석이라면 저 절대값이 그냥 풀려버릴 거 아니야.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ax-1이라고 하는 식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한다면 얘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는 뭐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이야기지.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다고 잠깐 과정을 해보면 이 gx라고 하는 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 뭐냐면 이 x제곱 더하기 a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하고 베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 건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러면 축보다 위쪽에 있는 함수니까 x제곱 더하기 ax-1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원래 있었던 함수 그대로 x제곱 더하기 ax-1의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ax-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고요. 얘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전개시키면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알파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함수는 x 이퀄 제로에서는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가 gx고 이걸 미분해가지고 g'x를 만들어 보면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1의 1승 그리고 곱하기 속미분 2x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게 각각의 범위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맞습니까? 지금 a가 아까 b가 마이너스 1이 됐던 거는 x 이퀄 제로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게만 만들었던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위에 거랑 아래 거다 둘 다 0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마이너스 a 나오죠. 아래 거는 0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네. a x에 0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해돼요? a는 0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a가 0인 걸 갖다 집어넣어보면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이 알파 집어넣었을 때는 a고 아래 거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돼가지고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0 아니잖아.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하고 마이너스 4알파가 미안해. A하고 마이너스 4 0하고 마이너스 4의 0하고 마이너스 4알파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파라고 하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돼?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fx라고 하는 함수의 a값, b값 다 찾았네. 그쪽에다 a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a에다가 0 갖다 집어넣는다는 건 얘를 삭제시켜 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집어넣고 3 갖다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b가 0보다 작을 때 미분 불가능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푼 친구들이 그래도 이 정답률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해되시죠? b가 0일 때는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출제자라면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복잡한 문제 끝났고 잠깐 마음 좀 편하게 갑시다. 1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 2를 위로 올려요. 그래서 로그 3의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3의 x 더하기 7. 그래서 얘랑 같은 거 계산하면 되는데 실수 x값을 마킹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야 될 거고, 그거는 결국 어디서 나올 거냐면 최초에 있었던 식에서의 진수 조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 만족시키는 x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체적으로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미분해서 f'x를 찾고 다시 부정적분을 해보기도 했는데, 17번 문제는 f'x가 처음부터 대놓고 나와 있으니 계산해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f0가 2고 c값 구하고 1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시그마 범위 똑같고 AK, BK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A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AK 플러스 1, B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BK만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각각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9까지 AK 더하기 1 빼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9까지 BK 한 개 15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AK 더하기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BK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330이 되는 것이고, 얘랑 얘를 각각 알파하고 베타,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알파값 베타값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알파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게 AN이 아니라 AK가 아니라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1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K에다 1부터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3 A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AK 플러스 1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결론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9번 4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데 fx가 f-x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y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이야기고, y축에 대해 대칭이라면 짝수차 함수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3차랑 1차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시면 x 이퀄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지니까 얘가 아마 이런 식의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고 y축에 대해 대칭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맞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뭐라고 딱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림의 어떤 생김새를 보니 극대값은 결국 언제 생길 수밖에 없다? x가 0일 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f0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f0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목표인데 fx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랑 1차가 없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f2가 마이너스 6이고 f'2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잘 갖다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A값, B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극대값은 F0니까 사실은 뭘 구하는 문제냐면 B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19번이었고요. 20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gx를 또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어놨다. 아 진짜 싫다. 약간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간 그거야. 잘 싸우자고. 잘 싸우는데 지금 이게 x가 4가 아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x-4분의 절대값 x-4잖아. 그러니까 분모 x-4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 절대값 x-4를 풀어주려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잖아. 물론 지금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x가 4일 때는 빼야 되겠지만 그것부터 해보자는 거죠. f에다가 직접적으로 저 제시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 집어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로 x가 4보다 크면 저 절대값 x-4가 그냥 x-4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돼서 그냥 1이에요. 그럼 누가 날라갑니까? fx, ex, fx, 마이너스 ex, ex가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fx의 몇 배?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4보다 작아. 그러면 절대값 x-4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갖다 곱하면 fx, ex 마이너스 fx 플러스 ex니까 뭐가 될 거냐면 2의 x 더하기 1이 되는 거겠죠. 2 곱하기 2x요. f는 날라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어디부터 그려볼 거냐면은 x가 4보다 작은 데부터 그려보겠지. 2x 더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fx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밑에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조건을 잘 만족시키게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판정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x 이퀄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4보다 작을 때 이 x 더하기 1을 갖다 그려주시면 어쨌든 뭔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빵꾸를 좀 뚫어놓자.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 2의 5승이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32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클 때 이제 fx 그대로 안 그리고 2배 해가지고 갖다 그릴 거거든. 그럼 2 곱하기 fx 직접 만들어 볼게. 2 곱하기 f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2b가 되고 2는 2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2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2b라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2분의 1의 x라고 하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그걸 x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 평행 이동된 걸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릴 거냐면 2b만큼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b만큼 올려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y는 2b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4보다 큰 쪽으로 잘라가지고 그림을 갖다 그려줘야 되는데 이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이 y = gx가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몇 번 만나야 되는 거냐면 안 만나든지 2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서 몇 번만 만나니까 한 번만 만날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 조건 만족시키려면은 얘가 y = 2b를 y = 2b죠. y = 2b를
이렇게 정근선으로 갖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y는 2b 해서 이렇게 그림이 갖다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인 갖다가 그려봤을 때 짠, 두 번 만나다가 y가 2b가 딱 뜨는 순간 저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안 만나죠. 32에서. 그 다음에 y 이퀄 2b도 정근선이니까 안 만나죠. 두 개 만나다가 올라가는 순간 다 빵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아래쪽으로 내릴 때도 잘 갖다 내려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계속 두 개씩 만나고 있거든. 그러다가 순간 몇 개 만나야 돼? 한 번 만나야 되니까 얘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돼. 근데 결국에 우리가 뭘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두 번만 만나게 했냐면 점근선을 이용했던 거잖아. 그래서 저 2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점근선이 있었다고. 누가? x축이.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에 사에서는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빵꾸 뚫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두 번 만나다가 y 이퀄 t가 0이 되는 순간 안 만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곱하기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점근선이 y는 2b였는데 얘가 32가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32에다가 여기다가 x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0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a 값을 찾고, 그리고 나서 G6의 값이 얼마인지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x-4분의 절대값 x-4라고 써져 있는 게 뭔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범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그냥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만약에 지금은 아닌데 9월 모의고사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의 전략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쪼개는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겠다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생긴 문제는 안 나오지만. 오케이. 두 문제 남았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k. 그래서 이거를 좌표평면상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얘가 0에서 만나고 K에서 만나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실제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대칭성에 의해 꼭지점의 좌표는 x가 2분의 k일 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a가 2분의 k보다 크기도 한, 여기는 요 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쯤에. 그래서 여기는 요 a, f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리면, 이렇게 접선 하나 갖다 그리면 이게 y는 gx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y는 gx의 x절편을 b라고 부르도록 하자. 여기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점에서 x축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OH의 넓이를 S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바꾸실 필요는 없긴 한데 접선을 좀만 더 기울어지게 그릴게요. 접선을 조금만 더 기울어지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삼각형 AOH의 넓이를 S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H가 A, 0고 여기가 B, 0인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계산한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AOH랑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를 T라고 이름 붙여놓는다면은 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라고 하는 건 삼각형 AHT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높이가 같고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x절편이라고 한 이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2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가 0에서부터 a까지잖아. 밑변이 똑같이 길이가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t가 2a,0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2a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을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자면 f가 있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되고 x에다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고, 그래서 y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k고 그 다음에 a, fa를 지나는 x-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ka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직선에서 y절편이 아까 b였으니까 x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주면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다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ka가, 잠시만요, 맞나? x에다가 미안해요. x가 0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x절편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 갖다 집어넣는 거지. 네. 그러면 제로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 곱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ka가 되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k를 갖다 곱한 게 a제곱 마이너스 ka가 되고, 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분의 a제곱 마이너스 ka가 되고, 결과적으로 x는 a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k분의 a제곱 마이너스 k인데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k분의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x절편인데 얘가 뭐라고? 아까 b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저 넓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b 값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a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k값 하나가 원래는 뭔지 몰랐는데 2분의 3a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k가 2분의 3a다. 그래서 k가 2분의 3a가 되니까 원래 있었던 그 fx라고 하는 함수가 원래는 k를 포함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3ax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 f라고 하는 함수에서 2분의 1 ax를 갖다 빼서 0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다면 결국 다 죄다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a 값 구하고 a를 알면 k도 알고 k를 알면 함수도 정확히 알고 g가 뭔지도 알고 g에다가 마이너스 k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핵심은 a, fa라고 하는 점을 저렇게 복잡하게 생긴 식을 가지고 나한테 계산하라고? 인데 14, 15, 21, 22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식을 만든 다음에 조건 가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가 저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 접선의 x절편이 결국 2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체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22번이요. 35%인 거 보니까 정답률은 낮아요. 어쨌든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런 형태는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an이 홀수인지 an이 짝수인지에 따라서 an 플러스 1과 an을 갖다 더할 것인지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an으로 계산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 짝수인 항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고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근데 a6이 뭐가 되는? 6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냐면 a1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냐면 a6까지 올라가야 돼. 출발점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a1을 가지고 하나씩 뭔가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a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지금 n번째 항을 통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n번째 항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n 플러스 2번째. 두 칸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가정을 해봅시다. 뭐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그럼 이게 연달아 있는 어쨌든 세 개의 항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an하고 an 플러스 1이 모두 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n 플러스 2번째 항은 여기 있는 이 규칙에 의해서 n번째 항이 홀수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두 개를 갖다 더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이게 an 더하기 1과 an을 갖다 더하는 거니까 뭐가 돼? 짝수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면 n번째 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홀수여도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n번째 항이나 n 플러스 1번째 항 중에 둘 중에 짝수가 하나 있으면 어쨌든 여기 이렇게 연달아 있는 세 개 항에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항이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뭐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겠다. A2, A3, A4, A5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나 늘어뜨려 놨잖아. 저 안에는 짝수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그 짝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 몇 개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걸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왜 판단을 한 거냐? 어쨌든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이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A1이 짝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가지고 A3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1이 짝수가 되는 경우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잠시만. A1이 아니라 A4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네 번째 항에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여섯 번째 항으로 넘어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항이 짝수인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럼 네 번째 항이 짝수면 A6은 이 규칙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4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A6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6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A4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가정했었던 부분 문제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4가 10이다. 근데 A4가 12인 걸 알았어. A4가 짝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12만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A4가 만약에 12가 돼버리면 여기는 요 A2, A3, A5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죠. 홀수가 꼭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짝수인 항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A2하고 A3이 홀수지. 맞죠?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연달아 있는 세 개의 항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다고.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보면 이미 홀수 두 개 있으니까 A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A2, A3, A4 이렇게 보면은 A4가 짝수니까 만족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A1이 반드시 지금 짝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 규칙에 다시 봤을 때 A1이 짝수니까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3은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1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A4는 n에다 1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A2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따라가는 건데 이미 A2가 홀수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래서 A4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A3과 A2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잠깐만. 미안해요. A3을 이야기를 하면서 A4라고 써놨습니다. 네.
A3이 홀수인 거니까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다섯 번째 항이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죠. 맞습니까? 근데 A4는 12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얘기했잖아. A3이 얼마라고? 2분의 1 곱하기 A1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다섯 번째 항이 12 더하기 2분의 1 A1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A2도 홀수니까 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A4는 A3 더하기 A2고, 그러면은 지금 A3은 2분의 1 곱하기 A1이고, 그 다음에 A2는 그냥 내비두는데 A4가 12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또 만족이 되겠죠. 즉 A2는요 12에서 2분의 1 곱하기 A1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2가 12-2분의 1 곱하기 A1인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모든 항들은 다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2는 이미 문제 조건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A2가 홀수가 되려면 A1으로서 될 수 있는 첫 번째 값이 얼마냐면 2예요. 그 다음에 A1으로서 두 번째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냐면 그 6이 되겠죠. 6, 10, 14, 18, 2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가능한 것들이. 그래서 2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가 12에서 12를 갖다 빼니까 1로 딱 끝나고, 그거보다 더 큰 값들은 다시 A2를 또 음수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A1이 2나 6이나 10이나 14나 18이나 22가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A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11이고, 그 다음에 9고, 그 다음에 7이고, 5고, 3이고,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3이 2분의 1 곱하기 A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1이고, A3이 1이고, 그 다음에 3이고, 5고, 7이고, 9고, 11이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애초에 우리가 항상 12가 되는 거라고 확인을 하고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온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12 더하기 그 2분의 1 A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갖다 집어넣게 되면 13, 그 다음에 여기는 15, 17, 19, 21, 23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은 아까 위에서 계산을 해놨었죠? 6이라고 무조건. 그게는 6, 6, 6, 6, 6, 6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2, 3, 그 다음에 4, 5 4개의 항 중에서 짝수인 항이 하나만 있는 것. 이해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네요. 그럼 다 됐네. 문제에서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2랑 6이랑 10, 14, 18, 22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해봐야 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A4가 홀수일 때. 그래서 A4가 홀수일 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을 다 표현을 해놓고, 가능한 케이스들 중에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중에서 한 개만 짝수가 되는 규칙을 만족시키는 A1들을 다 골라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짝수일 땐 다 나왔는데 홀수일 땐 결론 내리시면 한 개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